안녕하세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59쪽에 보면 마하바냐 바라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마하바냐 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바냐부라고 하는 게 바냐경, 아니 그러면 바냐공사상, 이게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거는 백종원의 맞는 간장과 같은 거다. 가장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깔려서 나머지 대승불교들이 다 이렇게 자라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뭐 증기기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중공업 쪽으로 해서 2차 산업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3차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 어쩌고 엔비디아가 떡상하고 있어요.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에서의 승자지. 예, 승자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전에 바둑이 한번 인공지능한테 알파고, 고가 그게 바둑이라는 뜻이에요. 바둑 기자를 일본 발음으로 해서 고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바둑 이라는 뜻인데, 그때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제가 이제 약간 놀라는 거는 저보다 한문 번역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야가 어떻게 나보다 한문을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문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차라리 영미권에 사는 사람이면 전혀 다른 사고의 한문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겹쳐지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글자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다른 대체 단어로 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같은 거 쓸 때 저도 그렇게 하는데,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해요. 근데 조금 이게 단어 아는 게 좀 적으면 사실 그게 좀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인공지능 번역할 때 보면 걔는 다양한 용례를 그냥 이렇게 풀어줘.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그 한자 시험이 나왔는데 시 나오면 애들이 떨어져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내용을 아는데 떨어져. 내용을 아는데 떨어져.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거를 우리는 아는데, 야 그거 번역해봐. 아이씨, 이게 참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한문에도 그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논문으로 할 때가 훨씬 쉬워요. 논문으로 번역하는 건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건 전문가들한테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직역하면 돼. 직역이 쉽고, 의역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알파고나 이런 거 이렇게 시켜보면 이 자식이 그래서 이제 중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문 이렇게 대중서를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 중역자가 있어요. 중역은 뭐냐면 일본어를 가지고 번역해. 그럼 이 사람이 한문을 몰라서 일본어를 가지고 번역하느냐? 아닙니다. 한문을 아는데 적합한 단어를 자기가 지어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본 사람이 이미 지어내 놓은 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게 쉽지, 한문 보고 일본어 대조해서 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더 쉽습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공지능 보면 참 그렇지. 애가 똘똘해요. 아이고, 내 자식보다 낫다. 그리고 애가 막 부쩍부쩍 크는데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와 같이 이게 한 단계씩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인도 문화에서 요 한 단계 넘어가는 거를 저는 뭘로 보냐면 공의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로의 발견.
제로의 발견, 전 세계적으로도 무지하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철의 발견만큼 대단한, 하지만 철이 없으면 사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은이 귀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건 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기잖아. 지금 철기 문명이잖아. 우리가 뭐 텅스텐 문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잖아. 철이 중요하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뭐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 하지만 공의 발견이 없었으면 제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야, 이거 문명을 어떻게 처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을 빼봐. 야, 이거 계산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문명처럼 쉽게 말해서 철기나 이런 것처럼 유형적인 게 아니고 무형적인 거잖아. 그리고 그게 철학적으로 대변되는 게 이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이란 것은 무엇이냐?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0하고 똑같은 거예요. 0은 자기 값은 없어. 자기 값은 없어.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야. 이게 굉장히 야리한 놈이라니까. 그리고 곱하기랑 붙으면 앞에 거를 다 무력화시켜. 그런데 그냥 숫자랑 붙으면 단위가 쭉쭉쭉 커져. 그러니까 지 값이 없는 게 아니야. 얘가 뭔가 그게 있어. 하지만 실체가 있느냐? 없어. 1, 2, 3, 4처럼 실체가 있느냐? 없어. 하지만 지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야.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뭔가 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숫자들하고는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식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숫자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널리 알려지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써져서 아라비아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십진법 뭐 전 세계적인 진법이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으면 전 세계인이 다 썼겠어 라고 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밀어붙였고 하지만 그걸 전 세계인이 쓰느냐? 안 쓰죠. 미국 안 쓰죠. 그래서 마일, 야드 이런 거 쓰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십진법, 그 다음에 시간, 영국이 주도했었던 게 시간이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거 지금 전 세계 공용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특별한 어떤 강국이 아니고 그냥 민간적으로 흘러다니면서 십진법이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무지하게 경쟁력이 있었는갑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발견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0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구년제와 과거제입니다. 구년제 누가 만든 거냐면 진시황.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2200년, 2300년 전 걸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누가 만든 거냐? 기본 틀을 수문제가 만든 겁니다. 수양제 아버지. 그러니까 한 50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만든 걸 지금까지 쓰고 있죠. 과거제 하면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은 과거제를 쓰는 건 아닌데 과거제라고 하는 거는 선발제 그 다음에 관료제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뭐 국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동안을 그냥 내리 이렇게 우리가 업데이트 안 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무지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우리가 뭐 제국을 만들어서 너네도 써, 너네도 써,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죽여,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닌데도 전 세계가 다 쓴다는 거는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그렇게 전 세계 사람이 다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윈도우. 아니 대부분 쓰는 거야. 전 세계 거의 대다수가
뭐 물론 뭐 맥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든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아니 맞잖아. 이게 부분적으로만 해도 한 나라만 먹어도 재벌이 돼요. 그렇게 먹은 팀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한 나라만 먹었거든? 그런데도 재벌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먹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초특급 재벌이 된 거지. 실제로 걔네가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현실이. 과거제, 군현제, 이런 거. 아유, 요즘 이런 거를 동아시아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경쟁력이 있으면 꼭 써라라고 할 필요도 없어. 지그들이 다 알아서 해.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처럼 하나의 한 인간의 문명의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 불의 발견, 뭐 증기기관의 발견, 뭐 이렇듯이 철의 발견, 뭐 이렇듯이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단지 그게 유형적인 게 아니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형적으로 그렇게 또 바꾸는 거는 독일의 칸트,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야, 그 인식론 그 대단하거든. 우리는 유심주의고 걔네는 인식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그 공사상, 이걸 바탕으로 모든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이 단순히 부파불교, 그 전에 있었던 소승불교를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무언가 변화가 쫙 일어날 때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시대에 적응한 거예요.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호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업이 시대에 앞서갔기 때문에 초인류 기업이 됐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대승불교는 뭐냐면 이 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유행할 때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퍼뜩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에 삼성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이 창의적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열리니까 자기는 푹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숟가락을 얹었고 계속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늦어진 거죠. 창의적인 기업은 새로운 걸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든지 아까 저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드는 회사는 진짜 대단한 회사인데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실패하면 회사가 날아갑니다. 실패하면 위험 부담도 있는 거지. 야, 이거 했는데 이산이 아닌 게 배?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인간은 얍삽함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얍삽함에서 시작된다. 이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잉태될 때, 수정될 때 그냥 그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자가 1억 개에서 3억 개가 한대. 그러면 그게 1억 대 1, 3억 대 1이야. 그 중에 하나가 잉태가 돼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1등이 아니라잖아. 1등이 대가리 박아가지고 그 난자를 뚫어서 놓다가 애가 죽는데 힘들어서. 그러니까 1등으로 뛰어왔고 1등으로 뛰어 그거 대가리 박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가 수정되면 문이 닫히는 거거든. 이게 딱 한 놈만 살아남는 거거든. 진짜 치열한 거야. 이거 복권 뭐 이런 거 로또 이런 건 비교도 안 돼. 그 몇백만 분의 1이고 이거는 1억 대 1에서 3억 대 1이야. 와, 미친 확률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박고 해갖고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걔가 이렇게 해갖고 헬랑헬랑 해갖고 아이고 죽는 거 아니오? 이러면 옆에 놈이 싹 들어간다잖아. 그래서 인간은 태생부터 추접스러운 놈이야. 옆에서 이렇게 딱 봤다가 정가요? 이러면서 딱 들어간다잖아. 야, 참 내가 그거 처음 보고 굉장히 야, 이게 삶이라는 게 참 뭔가 싶었거든.
그래서 정의롭고 센 놈은 없는 거야. 태생부터 그지 같고 얍삽한 놈들만 존재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2등으로 해서 딱 숟가락만 얹어서 바닥바닥 변화만 잘 타고 가면 그것도 괜찮은 작전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험 부담은 적고 시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만들어 가는 거지. 아이폰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갤럭시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바로 이렇게 옆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3등, 4등 이러면 끝이요. 그거. 얍삽한 것도 이렇게 잘 해야지. 얍삽한 것도 눈치가 빨라야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남인도에서 이러한 혁명적인 제로에 대한 생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철학적으로 치환되는 거를 대승불교가 싹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있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인공지능 쪽에 하이닉스가 올라탔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래서 반도체만 띄고 보면 나중에는 하이닉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얘기 들었잖아.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버스 출발하는데 못 탔고 그래서 그 젠슨 왕이 자꾸 뭐 잘하면 삼성도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희망 고문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못 탔고 저 하이닉스는 올라타니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그때 그거를 잘 철학적으로 올라타서 그게 반야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 사상을 베이스로 해서 반야 공사상. 진공묘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게 벽에 막 써 있고 그랬었어. 절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 요즘은 잘 안 써 있더라고. 진공묘유라는 게 뭐냐면 진공 실체가 없지만 묘유 묘하게 실존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봐봐 여러분들을 자 원소로다가 나눠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있겠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감기가 막 유행을 하면 감기에 걸리는 나는 뭘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아프고 뭐 이렇게 사실은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온 거야. 어떤 놈이 그냥 전쟁이야. 이게 전쟁. 그러면 내 안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거야. 걔랑. 그런데 왜 전체가 굳이 아파야 될까? 그리고 거기서 많이 죽고 이러면 어느 한쪽이 무너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마치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픈 거잖아. 근데 죽는 건 얘가 죽는데 왜 내가 아픈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아프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죽고 병들고 이제 치고받고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죽는 애도 있고 뭐 한 칼 묵은 애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재활 치료하는 애도 있고 보험금 타먹는 애도 있고 별놈이 다 있겠지. 가짜 나이롱 환자도 있고 한 2주 더 끊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쇼부 보는 놈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게 연합이 난가? 그런 게 연합이 난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뭐지? 이렇게 되면 실체는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거에 실체는 없는데 그러면 없냐? 있지. 그렇게 나눠보면 아플 나도 없지. 어차피 그거는 세포들 간의 문제지. 전체적으로 내가 뭘 좀 다운될 수는 있겠지. 어느 쪽에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근데 뭐 아프고 자시고 지랄하고 할 게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묘하게 존재한다. 공이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은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가 아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나도 몰라. 그냥 막 떠드는 거야 이거. 그냥 근데 뭐 나만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모르는 거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대. 그죠?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한대. 그래서 시간을 계속 돌리면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돌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팽창하다가 이제 뭐 태양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초신성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다 애들이 다 맛이 가는 거야. 하고 다 꺼지면 에너지가 다 끝나면 더 이상 팽창할 것도 없고 다 사라진대.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마치 꺼진 불처럼 연료를 다 소진한 불처럼.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무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 엉기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우주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 되는 거죠.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식하고는 굉장히 비슷해요. 불교는 성주개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교는 이 우주가 시작됐다가 성장했다가 기울었다가 훅 간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반복 순환론을 얘기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과학자들의 그러한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식의 설정들, 그 기독교하고는 안 맞습니다. 기독교는 직선만 있지 순환이라는 게 안 돼. 신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감겨진 태압처럼 풀려가는 거지. 하나가 계속 영속해서 가는 거지 끝난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안 돼. 근데 뭐 그렇게 된대잖아. 아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느냐? 모르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닫힌 학문이 아니고 열린 학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100년 뒤에는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야, 그때 2000년대 놈들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 평평설 아이고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부시맨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해 보면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게 우주의 속성이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으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계속 그게 영속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지금 태양도 에너지 다 떨어지고 나면 백색 외성이 되면서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잖아.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은하도 다 나중에는 절단이 안 되잖아.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응축되면 그게 이제 초신성 끝 이제 초신성이 돼서 이제 폭발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뭐가 있느냐? 다시 그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무는 무이지만 빈 무가 아니다. 진짜 없는 게 아니다. 진짜 무면 아무리 냅둬도 아무것도 안 생겨야 돼. 진공의 멸균 공간처럼. 아마 반도체 만드는 그런 데서는 무균에다가 먼지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어떤 시스템상에서 계속 유지만 되면 그거 세균 하나도 못 살걸? 계속 무균 상태로 존재할걸?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먹을 거 이렇게 놔두고 보면 애가 뭐 생기고 초파리 같은 거 생기고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놈이 와서 알을 그렇지 않을까? 몰라. 여호와가 초파리를 이렇게 보내나? 초파리 2마리. 야, 저기 초파리. 야, 저것들 빨리빨리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는데 초파리 밀어. 막 이래가지고 막 던지나? 뭐 어딘가에 있었던 거야, 그제? 예. 그러다가 조건이 맞으니까 부화가 돼서 뭐 이렇게 하겠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없는 거는 아닌데 실체로 작용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 과학이 제일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 컴퓨터 요번에 지금 그 사건 터졌는데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가 다음 세대 컴퓨터라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 여러분은 컴퓨터 자체를 잘 안 쓰잖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 거의 1세대고 우리보다 컴퓨터 앞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쓴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상황 속에서의 거의 1세대가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에 능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컴퓨터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에 능하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쓰는 거고 컴퓨터는 집에 있어도 안 켜. 안 켜. 이거 뭐 킬 일이 뭐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실에 놔두는 에어컨과 같지. 존재는 하지만 키지 않아. 그리고 가면 훈장처럼 얘기해. 나 에어컨 1년에 한 번도 안 킨다. 그러면 뛰어. 그러면 뛰어. 뭐하러 그 장소 차지하게 그걸 놔둬.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거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뉴스에서 양자 컴퓨터가 뭐 기술이 좋아져요 뭐 이러잖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왜? 채굴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건 다 파먹었고 이제 어려운 연산만 남았는데 그걸 컴퓨터가 진짜 사양이 좋은 걸로 계속 돌려도 잘 안 돼. 근데 양자 컴퓨터는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비트코인 그런 정도 연산은 쭉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파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뚫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면 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갑에 있는 걸 내 지갑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 지금은 이거는 해킹으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해킹 능력이 제일 좋은 나라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중에 손꼽히는 게 북한이에요. 해킹으로 훔쳐. 북한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진짜 같은 민족으로서 뿌듯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잖아. 달러를 찍어내는 이 세상에 달러를 찍어내는 두 나라가 있다. 미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슈퍼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북한으로 다들 의심하고 있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정도 정밀도의 위조 지폐를 만들 수가 없대. 참 대단하지. 그러더니 또 비트코인을 또 훔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추접은 놈들이 다 있나. 야, 그런데 또 지정학적 위치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중동에 있었으면 중동이나 동남아에 있었으면 북한 벌써 미국한테 한따까리 해갖고 두드려 맞았을 건데 또 안 맞죠. 이렇게 뺀돌뺀돌 거리면서. 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유럽 사람인가 남한 비행기 잘못 타다가 북한으로 내렸다고. 아직도 외국에서는 남한 북한 구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대. 그래갖고 비행기 티켓 잘못 끊으면 평양 간다던데. 참 몰라.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도 양자역학이 나와버리면 절단난데.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컴퓨터가 1과 0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 컴퓨터는 결정돼 있지 않대. 그래서 그 순간에 지가 그냥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거 한참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떨어지는 거지 모든 머리 좋은 놈이 다 그게 맞대. 아니 들어봐. 그런 설명하는 걸 계속 듣잖아. 미칠 것 같아. 근데 지들끼리는 다 맞대. 그러니까 윗물은 다 똑같이 그게 맞대. 나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순종적으로 너무 모든 사람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 혹시 아니라고 논리를 펴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 다 그렇대. 그래서 양자역학 컴퓨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쫙 떨어지고 이게 출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왕이 양자역학 컴퓨터 나오려면 30년은 걸려야겠다. 이렇게 한번 발표하니까 양자역학 컴퓨터 관련된 주가들이 쭉 빠져요. 한마디에 야 30년이면 투자해서 지금 이게 무슨 재개발한 뒤에 들어오겠는데 내가
받겠냐? 내 자식을 위한 투자인가?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양자역학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야, 비결정이야. 그러면 실체가 없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결정된대. 아무것도 없대. 자기 값을 가지느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대.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면 걔가 결정을 한대. 야이씨. 진공묘유죠. 진공묘유죠. 딱 그런 거야. 실체는 없는데 작용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짧은 과학적 상식을 가진 과거의 이과였다가 문과로 전향한 지 너무 오래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었다니까. 그런 사람의 짧은 식견 속에서 양자역학이 상당히 공사상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걸 내가 이런 걸 좀 약을 팔려고 공부를 좀 했다니까 포기했습니다. 양자역학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들을수록 이게 뭔가 알딸딸한 상황에서 내가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불가지론, 회의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는 그것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옳다라고도 하지 않고 그르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문턱에다가 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 이렇게 밑에 문 기둥 그 밑에 문턱 밟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한 발은 안에 놓고 한 발은 밖에 놓고, 자, 내가 나갈 것 같으냐 들어갈 것 같으냐, 뭐 그런 거 딱.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네 꼴리는 대로. 그게 양자역학이야.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어떤 일정 패턴을 뭐 구해야 사실은 이게 될 건데, 계속 그런 자유도로 놔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변화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고정돼 있어, 뭐 불성이든 뭐든 다 고정돼 있어라고 하는 게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변화하는 그것이 불변이야.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변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세련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야바우 같은 거지. 야바우 아세요? 이렇게 컵 밑에다가 공 이렇게 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돌리는, 그거 돌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야바위는 몇 번 돌렸느냐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걔가 공을 움직인다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컵을 안 바꾸고, 마술사들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어? 그냥 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밀지 한번 이렇게. 그래도 그 자리에 없어.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이야. 내가 찍는 데는 언제나 없어. 내가 찍는 데는 언제나 없어.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그게 실체는 있으나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게 공사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도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알딸딸하거든. 그러면 정상. 그러면 정상이야.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이러면 비정상. 그리고 이거 가장 인도 사람들이 이 생각을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남인도가 더럽게 더워요. 저도 가봤잖아. 나가르주나 콘타나 이런데 그 용수가 있었던 데가 나가르주나 콘타거든. 거기가 원래 무치였는데 댐 만든다고 수몰돼가지고 섬이 됐더라고. 더럽게 더워요. 겨울에 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난다. 나 그런 박쥐 처음 봤고요. 박쥐가 한 40cm 되는 것 같은데. 박쥐가 전기줄에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서 요가하고 있더라고. 요가 박쥐. 근데 왜 그 박쥐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냐면 낮에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박쥐는 밤에 있던지 안 그러면 동굴에 있던지인데, 걔는 낮에 일광욕하고 있던데.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놈이 어떻게 나르나 싶어서 짱돌로 이걸 하는데,
그때 내가 그 생각했다. 내가 늙었거나 너무 덥거나 둘 중에 하나다. 몇 번 하고 나서 아유 안 궁금하다 내가 이랬다. 안 궁금하다. 에라이 씨 안 궁금하다. 짱돌을 계속 던져가지고 난 걔가 나르는 걸 한번 보고 싶었어. 못 맞췄어. 그리고 인도의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 개도 그렇고 직접 맞지 않고 옆에만 이렇게 날아가면 우리나라 애들은 옆에만 이렇게 스쳐가도 반응을 하는데 인도 애들은 아무튼 몸에 맞아도 엉간히 맞아서는 반응을 안 해요. 아니 진짜야. 아니 그렇다고 무슨 뭐 이만한 짱돌을 던진 게 아니고 요만한 거 던졌어. 요만한 거 맞아도 이렇게 애가 반응할 정도만 했지 뭐 죽으라고 던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더럽게 더워. 더럽게 더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자고 이런 것만 해요. 계속 자잖아? 그럼 비몽사몽이 된다. 더 이상 잠은 안 오면서 더우니까 움직이기는 싫어. 그래서 뻗어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이 이게 허상인지 진짜인지 알딸딸한 상태가 돼. 그게 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관법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이 관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조한다. 몰라. 제가 그걸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취 깨어날 때 뭐 비슷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조금은 해봐. 그러니까는 의식은 있는데 무언가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멍 때리는 거하고는 약간 또 달라. 멍하고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뭘 꼬라봐? 이러면 제가요? 그렇게 그리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꿈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는 실체가 없어. 모든 꿈속에는 꿈에서 꿈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차이가 있냐? 없어. 그럼 진짜 차이가 없느냐? 차이가 있죠.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람마다 값이 달라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값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능력 있고 젊은 사람이니까 뭐 2억 보상. 이 사람은 60이 넘은 노동 가치가 떨어진 우리 째득보살님. 그러면 2천 보상.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꿈인데 2억짜리하고 2천짜리의 차별이 있어?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다 이꼬르야. 하지만 꿈이라는 현상 속에서는 분명히 작용점이 있는 거죠. 그게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꿈속에서 나하고 책상이야. 나하고 노트북이야. 나하고 책이야. 다 이꼬르예요. 다 이꼬르예요. 모든 것이 이꼬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공의 도리를 알면, 공의 이치를 알면 나보다 나은 놈이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도 연세가 되시면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편하다. 21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왜? 전부 다 이꼬르니까 뭐 나한테 플러스 알파? 이러면 끝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나를 생각해봐. 꿈속에 지금 우리가 꿈속에 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꿈속에 난데 환갑이야. 나는 환갑에 들었어. 내 자식은 지금 40이야. 내가 환갑이니까. 내 손자는 20이야. 가능한 얘기잖아. 20, 40, 60의 차이가 있겠어? 꿈속에서는. 본질에서 보면 차이가 없죠.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하지만 꿈속 현상 속에서는 차이가 있지.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공이지만 묘하게 존재한다. 묘하게 실존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은 마치 칸트의 인식론처럼 칸트의 인식론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뭘 바꾸는 거냐면 관점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 자체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나의 인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철학적으로 그 얘기 좋아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 그 도노를 설명할 때 제가 그걸 잘 설명해요. 그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했는데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지. 생각만 바뀐 거야. 그리고 불가역성이라고 그랬잖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는 한 번 넘어는 갈 수 있어도 지동설에 천동설로 못 온다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같이 도노돈수주의자들은 도노돈수가 되냐? 진울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는 하더라도 그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보림 이렇게 뭘 이렇게 끊어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웠어. 그래도 한 번 외워도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넣어버리잖아, 우리가. 물론 우리는 안 넣지. 우리는 안 넣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좋으면 그걸 몇 번 만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머리가 나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용량의 한계가 금방 차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이치를 알더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개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더한다는 개념을 배울 때도 그렇고 곱한다는 개념을 배울 때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저게 곱한다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그걸 비슷한 걸 반복하면서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싹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런데 그런 쪽 주장의 사람들은 도노돈수가 되냐? 한 방에 깨닫는다고 모든 것이 그게 다시 미혹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한 번 지동설로 넘어간 천동설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다시 지동설로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수행을 하고 무슨 장기 기억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조금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천동설적 사고를 갖고 나온다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동설은 철저하게 교육받는 거고 눈으로 단 한 번도 지동설의 현상을 제대로 못 봤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가가지고 태양하고 지구를 다 같이 이렇게 에브리바디 볼 수 있는 제3지점으로 우주선을 타고 가면 경기 끝이지. 근데 그런 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경험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된 거지. 자, 이러한 생각을 해봐. 이러한 생각을 해봐. 이러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경기 끝이야. 그게 도노돈수예요. 도노돈수.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치매. 정상적인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맞잖아. 그걸 불가역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이쪽으로는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는 안 열려 있는 거야. 닫히는 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불가역성이거든. 깨달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전환이야.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게 물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가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멋있는 말이요. 멋있는 말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한 단계의 사고방식의 점프를 주는 게 이 공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공은 분명히 혁명적인 변화를 줬을 거예요. 기록에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혁명적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 공을 기반으로 해서 반야 공사상이 나오는 거고, 공이나 제로나 똑같은 거예요. 0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 기본 바탕 베이스로 해가지고 화엄경이라든지 뭐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대승경전들이 그 위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가장 어머니 같은 경전 이러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요 반야 공사상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차별은 본질적으로 균질화되어 있대. 그리고 모든 장애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아제아제 바라제야.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이고. 마하 위대한 공을 보는 지혜로 바라밀 모든 것을 건너간다. 모든 장애는 더 이상 장애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아님을 안다. 꿈으로 얘기하면 꿈의 모든 차별은 존재하지만 이것을 내가 꿈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차별은 차별일 수 없다. 그럼 차별일 수 없으니까 다 똑같은 얼굴로 사느냐? 그게 아니야. 그것은 본질의 이야기고 현상의 이야기는 차별이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가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 생각에서 한번 보고 본질의 생각에서 보고, 그리고 본질이 중심이 돼서 현상을 보면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 바라밀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이 세상에는 하나로 전부 다 쏠려 있는 게 아니고 51%. 예전에 그 영화 넘버 3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믿냐? 그러면 51%.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1%를 가졌으면 대주주입니다. 51%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49%하고 51%는 무지하게 차이 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지금 그런 거 아니요? 박빙으로 붙으면 미국도 그런가 싶었는데 미국은 아니었죠.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 한 장이 크다. 무지하게 큰 한 장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너간다.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가자 바라아제 피안으로 이렇게. 그것도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공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공의 관점으로 현상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은 공이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주고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고, 공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는 사람은 고통을 안 받느냐? 받지만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노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해봐. 꿈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노는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야. 제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그 너머에 있다. 그 너머에 있다. 문제를 넘어서 있는 거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소승불교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있으면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나 이런 걸로 치면 뭐냐면 연기자들이 연기 잘하는, 얼마 전에 올리비아 하세 사망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참 그분이 뭐 74세인가 뭐 이랬던데, 그거 섬뜩하지 않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핫세도 가는구나 이렇게. 그게 올리비아, 우리는 핫세라고 많이 어렸을 때는 했었는데 그게 올리비아 허쉬인가 그럴걸? 아마? 아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내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도 몰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벌써 그 성인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뭐 그랬겠다 싶어.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들이 난 몰라. 나 걔 영화는 텔레비에서 해준 로미오와 줄리엣 외에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긴데. 예, 그리고 우리 세대 영화도 아니야. 미안한 좀 된 그거지. 여러분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세대는 사실은 강시 영화, 그 다음에 홍콩 무협 영화, 그 다음에 장국영, 주윤발 나오는 사실 그 영화야. 그 영화 우리 그 영화. 그래서 성냥개비 깨물고 뭐 이러면서 댕기고 있던 뭐 그런 게 우리 세대 영화였고, 고살림 무성 영화, 변사, 그랬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할 때 영화잖아. 그래갖고 그 뽀뽀하는 거라도 나오면 아유 저것들은 참 불량하게 뽀뽀도 맛있게 하는구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몰라. 그런 분이 그냥 내가 본 게 로미오와 줄리엣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애절하게 뭐 하다가 결국은 지가 자살하는 거잖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무지에 휩싸여서 결국 죽고 뭐 그렇게 해서 따라 죽고 뭐 이런 거잖아 스토리가. 맞잖아. 근데 거기서 그런 연기를 하면서 걔의 내면이, 본질적 내면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게 메소드 연기지, 진짜 매몰되는 건 메소드 연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미세한 것까지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메소드 연기야. 만약에 매몰돼 버리면 그러면 저 영화는 그나마 모르겠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죽어요. 왜? 하루에 몇 번 공연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단계에 못 들어가거든 사람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몰라. 그런 식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감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좌중이 저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연기자들 진짜 연기 좀 이렇게 좀 하는 애들은 울어봐 이러면 울잖아. 그게 1분 안에 나온대잖아. 아니 근데 뭐 감정을 잡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디션 보러 온 사람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 쭉 앉아 있는 거야. 심사자가 울어봐. 야 이 상황에서 울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맞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팁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울 수 있는지? 고개 숙이고 코털 뽑아. 야 이거 재밌다. 잘 생각해봐. 나중에 한번 해봐. 고개 숙이고 코털 뽑아. 그러면 운다. 좋은 정보 감사하죠? 환갑 넘어서 코털 뽑으면서 한번 울어보라.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슬픈 게 슬프지 않은 게 아니고 슬픈 건 슬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연기자로서의 위대함이 존재하는 것. 그게 공이에요. 공에서 실존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현상 너머에 있느냐? 아니야. 현상 안에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멋있는 건데. 아이고, 내가 밤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나 모르겠다. 그게 마하바냐 바람이래요. 마하바냐 바람이. 그래서 공은 무엇이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고 그 실체 없음에서 작용을 반조해 보는 것. 그것이 공을 얻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넘어서 있어. 안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거야. 세월에 안 늙는 게 아니고 세월에 늙지만 늙음을 넘어서 있어. 이게 참 멋있는 경지인데 그거랑 똑같이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막 설명해 줄 수가 없네. 그 왜 설명 못하는 줄 알아? 그거? 식품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허위 광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광고였지.